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예, 저희 이게- 이슈 폴폴도 뜨겁잖아요. 그렇습니다. 팥빙수 같은 방송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팥빙수도 부족해요. 네. 막 얼음 덩어리를 쏟아붓는 네.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발표된 4개 조사기관의 합동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비해서는 큰 폭의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데요. 다음으로 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도 보여주시죠. 이건 이 전 조사가 2주 전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등락폭이 좀 큽니다. 이번 주 대선 구도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분석을 했더니 사실은 이제 지지난주부터 분석을 예. 해드렸던 거예요. 이낙연의 상승, 이낙연의 상승. 이낙연의 상승, 최재형의 약진. 네. 그건 오히려 앞서가고 있던 1위 후보 양강 구도였는데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은 흔들렸고 예.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2개의 조사 결과를 보면 조금 더 흔들렸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네요. 네. 그렇죠. 이재명 지사도 이 지지율이 내려가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던 1위 후보가 흔들리는 틈을 타서 이낙연 후보, 쫓아가는 후보 또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네. 약진하는 그런 결과로 오.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위권 후보들이 다 상승을 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앞서가던 후보들이 흔들렸을까? 한마디로 피로감이죠. 신상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못했거나 또는 계속해서 의혹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대선 후보는 탈 완전히 털어내야 됩니다. 그러내야 이게 깨끗해지거든요.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불명확하고 불분명하고 불투명했던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도층 또 MZ 세대 더 확장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결과고요.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여호양입니다. 네, 뭐 유행어 만들기 제조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니까 여성표가 들어가고 호 어디입니까? 호남. 공부하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호남의 지지, 네. 그러니까 호남 대망론, 호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지율이 안 나왔던 이유는 뭐냐? 호남 지지율이 안 나와서 그랬던 거예요. 이낙연 후보는. 그런데 예비 경선 거치면서 호남에 공을 들이고 안정적인 호남 후보다 또 호남 대망론 네. 그리고 본경선에서의 경쟁력도 있다. 양은 뭡니까? 양자 대결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런 것이 아우러져서 그래도 본선 경쟁력까지 이낙연 후보가 있네. 이렇게 이제 판단돼서 이제 지지율이 더 올라간 것이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결국 대선 후보는 지세디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분석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근거 없이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지는 뭡니까? 지역 기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앞서 콘에서 이두하 변호사 그리고 현근택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대선 후보도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PK 출신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경남 창원, 네. 진해구, 벚꽃, 군항제 여기서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이게 지역 기반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세대 기반은 60대 이상 그리고 이 이념 기반은 정통 보수. 그러니까 지금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생각할 때는 누가 떠오르느냐. 과거에 한나라당 전 대표로 대선에도 출마했던 대선 후보였던 이해찬 아니고요. 이해창 전 대선 후보가 떠오르는 예. 겁니다. 경력이 많이 겹쳐요.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 같은 과, 판사, 감사원장까지. 이러다 보니까 그런 지지 기반이 다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일종의 연동현상.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주목하는데 자 오늘은 2명을 더 소개합니다. 네. 왜 여기까지 소개하면 이슈 폴이지 이슈 폴 아닙니다. 자 뭐냐? 두 사람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렇죠. 네 결국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PK 김경수 지지층의 민심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제는 이 김경수 지지층이 이재명 쪽으로 가느냐 이낙연 쪽으로 가느냐 어디로 갈까요? 이미 아까 앞선 대담에서는 나눠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오. 그래서 누가 중요해지느냐? 경남지사를 역임했던 자 여권 후보 중에 한 사람 김두관 의원이 중요해지는 예. 거예요. 김두관 의원의 마음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걸 앞으로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PK 출신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린 시절 살짝 살았다가 서울의 와룡동으로 빨리 이사를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PK 출신이야? 그건 아버지잖아.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모르는데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출마 선언했습니다. 누굽니까? 김태호 전 경남지사.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마음을 또 보수 야권 후보 중에서는 누가 가져갔냐? 윤석열 후보냐? 또 홍준표 의원이냐? 예. 유승민 전 의원이냐? 김두관, 김태호 두 전직 경남지사에게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K의 민심까지도 좀 봐야 된다라고 하셨고 이번 주에 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네. 또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뭐 여권의 후보로 나올지 뭐 야권 후보 나올지 이 부분이 좀 아직 불분명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 대선 후보가 가장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은 아리송해입니다. 네. 또는 애매모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슈 폴폴이 여러분들한테 지향하는 것은 명쾌함이거든요. 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분석을 참고하실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드려야. 근데 지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역량 있고 또 경쟁력이 있는 인물로 호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게임 체인저다. 예. 경제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대중은 모릅니다.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면 지역 기반도 있어야 되고 또 세대 기반도 있어야 되고 이념 기반도 있어야 되는데 중도인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정권 교체 제3지대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제3지대라면 왜 제3지대인지가 분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세력의 교체 무슨 말이지? 저도 잘 이해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역량을 갖춘 인물이면 분명하고 또 현 정부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역임하기도 했거든요. 지난 정부에서도 중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대선 후보는 명쾌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사이다 합법을 쓰는 후보가 주목을 받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역량은 있는데 글쎄 대선 후보로서는 글쎄요 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다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을 좀 선명하게 할 필요는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조사를 볼까요? 각 진영별로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인데요. 먼저 여권 쪽을 살펴보면 네.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낙연 후보도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박광훈 이낙연 캠프의 총괄 본부장인 박광훈 의원 출연하셔서 이번 달 내로 골든크로스가 올 수도 있다라고 또 희망 섞인 전망을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박광훈 의원의 생각이죠. 네, 희망 섞인 전망이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의 캠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또 해야 돼요.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도 지금 상승세는 맞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지 어떨지는 사실 호남 민심도 좀 더 봐야 예. 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누구를 더 지지할지 어떤 추세로 더 나갈지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 계속 상승을 하느냐 아니 물론 그건 중요하죠.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박광원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또 예. 이제 더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지지층들도 더 결집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네. 누릴 수가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것이 물론 여성들의 표심도 중요하고 네. 지지도 중요하고 또 호남의 지지도 중요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미래 비전을 먼저 이야기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자칫 네거티브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전개되면 사실 후보들에 대한 변별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또 서로 네거티브하고 마타도하고 또 흑색선전하네. 그것보다는 저는 누가 더 상승세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반전을 만드느냐. 예. 먼저 이 대선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더 매력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특히 이제 중도층과 지금까지는 뭐 여성이다, 호남이다, 친문 지지층이다 중요한데 이제부터는 싸움에서는요. 중도층과 또 MZ 세대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냐. 지금 청년 관련 정책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뭐 낙관적으로 캠프에서는 그렇게 전망할 수 있지만 중도층 정책과 또 청년 정책을 먼저 또 손에 잡히는 것을 내놓는 사람이 예. 더 승산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거티브보다는 비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하셨고요. 다음으로 준비한 건 이제 야권 주자의 선호도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네. 역시나 좀 선두를 달리고 있고 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최재형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아직은 또 윤석열 총재도 회색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선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사실 관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구를 간다고 하더라도 TK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고 지금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이죠. 네. 그런데 앞서 이제 조 앵커께서 상승세를 이야기했는데 대선 후보라면 무릇 상승세를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 최근에 주춤합니다. 네. 그런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는 관련 의혹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하니까 중도층과 MZ 세대의 지지층들이 이탈했을 그것이 이제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냐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서는 입당을 안 하고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뭔가 구체적인 납득할 만한 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틈을 타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입당을 했거든요. 또 곧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한다 이렇게 되면 자칫 윤 후보를 지지했었던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최 전 감사원장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이제 설화, 말실수도 좀 있기는 네.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항상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대권 후보로서의 비전이 뭐냐. 그러니까 탈원전, 반기문 전 유해 사무총장, 대구 방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 1번. 두 번째로는 입당을 안 한다면 무슨 계획이냐.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시원한 사실 그런 모습이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되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양자 가상 대결에 관련해서 저희 조사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보시면 직전 조사와 비교를 했을 때 이재명 대 윤석열, 이낙연 대 윤석열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네. 지사도 상당히 좀 많은 또 그렇죠. 지지를 좀 얻고 있는. 네. 그러니까 아까 여후양이라고 하셨던 이유가 이 부분이잖아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여권 후보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1대1 대결에서 보수 승리를 야권에 하겠다. 가장 유력한 네. 윤석열 후보보다 앞서는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이든 이낙연 후보이든 다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빨리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 자, 또 하나의 그래프를 더 보여주시죠. 네. 예, 양자 리얼미터 대결 하나를 더 볼까요? 보시면 네. 이것도 큰 차이가 없어요. 좀 여야 후보가 더 이제 접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 이 경우에도 팽팽하고 이거 같은 사람 그대로 그냥 같은 조사 아닐까 네. 착각할 정도로 비슷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 종합적으로 보면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윤석열 후보는 최근 들어서 1대1 경쟁력 좀 주춤해졌다. 네. 1대1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층 유권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MZ세대. 중도층, MZ세대. 제가 MZ세대 때 너무 강조하나요? 그러니까 이 MZ세대와 중도층 지지가 윤석열 후보 흔들렸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낙연 후보가 이제는 팽팽한 경쟁력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어느 한쪽을 빨리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경선 더 지켜보자. 이렇게 되면 바빠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재명 지사겠죠. 이재명 예. 후보가 상당히 바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거티브보다는 지금 중도층과 MZ세대의 정책을 손에 잡히는 정책입니다. 빨리 누가 내놓냐 여기에 승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좀 재미있는 조사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후보가 불출마할 경우에 그러니까 차선으로 누구를 네.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전 재미있는 부분이 예. 이낙연 전 지지층이 생각보다 차선책으로 윤석열 총장을 꼽고 있는 표가 굉장히 많다.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계속 이거 좀 보여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자칫 흔들리면 예.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냐면 바로 체제형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최 전 원장 본인은 대안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지층의 생각은 이렇다. 저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국민의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그렇다면 11월에 단일화를 할 건지, 그렇다면 왜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지, 예. 11월에 단일화를 하고 나면은 국민의힘으로 입당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재미있는 현상은 이재명 지지층과 이낙연 지지층인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지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낙연 후보, 그다음에 추미애, 정세균 유서 일견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불출마할 경우에는 물론 이재명, 추미애, 정세균 후보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예. 두 자리 쪽이에요. 저 이야기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만한 사람이 지금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누군가요?
중도층 60대입니다. 60대.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연령대가 높은 데서도 네. 여권인데 진보 쪽인데 문재인 대통령 쪽인데 지지하는 이유는 뭐다? 바로 이낙연 후보가 총리력이기 때문에 안정감입니다. 이 안정감이 보수 성향이 다소 있고 60대임에도 지지를 받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승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